안녕하세요. AI와 함께 미래 기술과 투자 아이디어를 탐색하는 너디 오라클 리서치의 누구일까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마치 전문가가 시장의 핵심을 짚어드리는 심층 브리핑처럼 어렵고 방대하게만 느껴졌던 AI 시장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가장 중요한 투자 기회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복잡한 AI 관련 뉴스의 맥락을 파악하고 나만의 투자 관점을 세우는데 큰 자신감을 얻게 되실 겁니다. 혹시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를 기억하시나요? 닷컴이라는 단어가 세상을 주덮고 많은 이들이 인터넷의 실체에 대해 반신반의했죠. 이걸로 돈을 어떻게 벌어? 라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스마트폰이 등장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인터넷과 스마트폰은 우리 삶의 방식을 뿌리부터 바꿔놓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AI가 바로 그때와 같습니다. 2030년이 되면 AI는 우리가 사용하는 기술이 아니라 전기나 수도, 인터넷처럼 기반이 되는 환경, 그 자체가 될 겁니다. AI가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실제로 시장 전망을 보면 2030년까지 글로벌 AI 시장 규모는 약 1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천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산업이 성장하는 수준을 넘어 사회,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대한 혁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할까요? 먼저 일상생활에서는 영화 아이언맨의 자비스 같은 나만의 AI 비서가 현실이 됩니다. 단순히 날씨를 알려주고 음악을 트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웨어러블 기기로 수집된 제 건강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오늘 저녁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고려해 이런 메뉴가 좋겠네요. 필요한 식료품을 주문할까요? 라고 제안하고 제 소비 패턴과 투자 성향을 분석해 이런 금융상품이 고객님의 포트폴리오에 적합합니다. 라며 먼저 조언을 건네는 개인 재무설계사 역할까지 하게 될 겁니다. 일터와 교육 현장에도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단순 데이터 입력이나 반복적인 고객 응대 같은 업무는 AI가 대체하면서 관련 일자리는 자연스레 줄어들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AI 윤리 전문가, AI 상호작용 디자이너, AI 비즈니스 전략가처럼 과거엔 없었던 새로운 직업들이 대거 생겨날 겁니다. 마치 우리가 컴퓨터 활용 능력을 필수로 여기게 된 것처럼 미래에는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협력하는 능력이 개인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소양이 되겠죠. 교육 역시 AI 튜터가 학생 개개인의 학습 속도,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파악해 1대1 맞춤 교육을 제공하는 시대가 열립니다. 더 이상 획일적인 교육은 사라지고 초개인화된 학습 경험이 보편화되는 것입니다. 주요 산업의 병화는 더욱 득적입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육안으로 놓칠 수 있는 초기 암세포를 AI가 먼저 발견해 생존율을 높이고 유전체 정보를 분석해 개인에게 최적화된 치료법을 제시하는 정밀 의료가 현실화됩니다. 실제로 수년이 걸리던 신약 개발 기간을 AI가 수개월로 단축시키는 사례는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인간 트레이더의 판단을 뛰어넘는 AI가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수행하고 눈 깜짝한 사이에 금융 사기 거래를 99.9%의 정확도로 잡아낼 겁니다. 유통업계의 거인 월마트는 AI로 수요를 예측해 재고 관리 비용을 최적화함으로써 연간 2조 원이 넘는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 하나하나가 곧 거대한 투자 기회입니다. 단순히 챗 GPT를 만드는 특정 기술 회사 하나에만 주목할 게 아니라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올라타는 모든 산업과 기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AI를 도입해 비즈니스를 혁신하는 전통 기업들이야말로 숨은 AI 수혜주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변화를 가능하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인프라입니다. AI라는 최첨단 공장을 24시간 쉬지 않고 돌리기 위한 전기, 부지, 그리고 핵심 부품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여기가 바로 지금 가장 똑똑한 돈이 몰리는 AI 투자의 최전선입니다. 금광을 캐러 갈 때 가장 확실하게 돈을 번 사람은 금을 캔 광부가 아니라
그들에게 곡괭이와 청바지를 판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곡괭이는 바로 전력입니다. AI, 특히 챗 GPT 같은 생성형 AI는 상상을 초월하는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7년경 AI 데이터 센터가 소모하는 전력이 네덜란드나 아르헨티나 같은 국가 전체 연간 전력 사용량을 넘어설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막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지 못하면 AI 발전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안정적인 전력 확보를 위해 원자력, 그 중에서도 SMR, 소형 모듈 원자로를 개발하는 테라파워에 직접 투자하거나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라는 업체를 통해 전력 구매 계약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SMR은 대규모 부지가 필요한 기존 원전과 달리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지을 수 있는 작은 원자력 발전소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오클로, 뉴스케일 같은 회사가 바로 이 분야의 선두주자이며 뉴스에서 SMR, 데이터 센터 전력난 같은 단어가 나온다면 AI 인프라의 핵심인 에너지 시장이 움직이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냉각 기술입니다. 수만 개의 반도체 칩이 뿜어내는 열을 식히지 못하면 서버는 멈춰버립니다. 기존의 선풍기 바람 같은 공기 냉각 방식으로는 한계에 부딪혔고 이제는 아예 비전동성 액체에 서버를 통째로 담가서 식히는 액체 냉각, 리퀴드 쿨링 기술이 필수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침지 냉각은 공냉식보다 전력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 데이터 센터의 운영 비용을 낮추는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가치가 재평가받을 시점입니다. 세 번째는 AI의 두뇌, 바로 AI 반도체입니다. 여기서는 그야말로 칩워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왕은 엔비디아는 아마 익숙한 이름일 겁니다. 압도적인 성능의 GPU뿐만 아니라 쿠다라는 강력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묶어놓은 해자를 구축했습니다. 강력한 도전자는 AMD입니다. 성능은 엔비디아를 바짝 추격하면서도 가성비, 즉 총소유 비용 면에서 강점을 내세우며 빅테크 기업들의 엔비디아 대안찾기 수요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들이 제 성능을 내려면 데이터 고속도로인 HBM이 필수적인데 이 시장은 우리나라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이 경쟁하는 삼국지 형국입니다. 마치 프로세서 옆에 데이터를 쌓아 올린 초고층 빌딩처럼 작동하는 HBM은 AI 반도체 성능의 핵심 변수입니다. 최근 마이크론이 공격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다고 선언하면서 HBM 기술 경쟁과 시장 점유율 변화는 투자자들이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아야 할 부분입니다. 여기에 더해 빅테크 기업들 나름대로 자체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TPU, 아마존은 트레이니움,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아 등 직접 자신들의 서비스에 최적화된 맞춤형 AI 칩을 개발하는 흐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는 반도체 시장의 경쟁 구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며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때 각 회사들이 파트너로 활용하는 회사들이 브로드컴입니다. 물론 AI가 장밋빛 미래반을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빛이 강렬한 만큼 그림자도 짙습니다. 해결해야 할 부작용과 과제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AI가 편향된 데이터를 학습하면 인종이나 성별에 대한 차별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죠. 예를 들어 과거 남성 임원 데이터만 학습한 AI 채용 시스템은 여성 지원자에게 불리한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이 데이터화되면서 개인정보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프라이버시 문제도 심각한 화두입니다.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진 가짜 영상이 선거나 금융시정을 교란하는 일은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정 기술적, 사회적 노력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민감한 데이터를 중앙 서버로 보내지 않고 각자의 기기에서 AI를 학습시키는 연합학습 같은 기술이 주목받고 있고 AI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설명하도록 요구하는 XAI, 설명 가능 AI는 금융 분야와 의료 분야에서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각국은 AI를 단순한 기술이 아닌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핵심 인프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소버린 AI라고 합니다. 더 이상 미국의 특정 빅테크 기업의 모든 AI 기술에 의존할 수 없다는 위기감 속에서
각국이 자국의 언어와 문화를 반영한 자체 AI 모델과 반도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대표적입니다. 프랑스의 미스트랄 AI의 약진, 아랍에미리트의 팔컨 모델 개발,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의 노력이 대표적입니다.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과 한국형 AI 모델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국내 AI 기업들이 반도체 업체와의 전력적 제휴를 통해 경쟁력 강화에 나서는 모습이죠. 이는 글로벌 AI 시장이 단일 패권이 아닌 여러 지역 중심으로 나뉘어 성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각국의 대표 AI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AI 시대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최종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순위, 가장 주목해야 할 곳은 AI 인프라와 에너지입니다. AI 혁명의 가장 큰 병목 현상이 바로 여기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확실하고 안정적인 투자처일 수 있습니다. 전력, 데이터 센터의 전력난을 해결할 SMR 관련 기업들과 스마트 그리드 기술 기업에 주목해야 합니다. 반도체, 절대 강자 엔비디아의 독주가 계속될지, AMD가 의미 있는 추격에 성공할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또한 HBM 시장에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간의 기술 및 점유율 경쟁은 국내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모니터링 대상입니다. 기타 인프라, 액체 냉각 솔루션 기업, 데이터 센터 간 통신을 위한 광통신 부품 기업 등 숨겨진 수혜주를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순위는 플랫폼과 서비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거대 클라우드 기업들은 자신들의 플랫폼 위에서 AI 서비스를 제공하며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것입니다. 다만 이들 기업은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할 매수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률, 의료, 디자인 같은 특정 산업 분야에 특화된 버티컬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강소기업들이 나타난다면 이에 대한 투자도 고려해야 합니다. 새로운 어도비, 새로운 세일즈포스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어도비와 세일즈포스도 AI의 활용을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으니 그 분야의 가장 강력한 후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시점을 판단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뉴스들입니다. 차세대 HBM4의 구체적인 양산 계획 발표, 미국 규제 당국의 데이터 센터용 SMR 상용화 최종 승인,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 강도 변화와 같은 뉴스가 뜨면 관련 업체의 주가가 출렁거릴 것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기업들의 분기별 실적 발표에서 자본적 지출 규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캐펙스 증가는 곧 데이터 센터 확충을 의미하며 이는 인프라 공급망 전체에 강력한 매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AI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투자의 방향을 잡는 데 든든한 나침판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AI는 21세기 경제의 새로운 운영체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기회는 화려한 서비스 뒤편에서 묵묵히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 기술과 인프라에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너디 오라클 리서치의 누구일까였습니다. 감사합니다.